해가 중천에 떠서야 겨우 몸을 일으키는 임병각 씨. 기상 후 그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이 끝나자 이번엔 다른 동작을 합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병각 씨의 강박 행동인데요. 치약 뚜껑도 한 번에 닫지 않습니다. 양치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부위든 자신이 정해놓은 횟수만큼 반복해서 닦아야 한다는데요. 새로운 행동을 할 때마다 똑같은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병각 씨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의 강박 행동엔 나름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행동을 4 또는 8로 끝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샤워기를 만질 땐 8번, 샴푸를 할 땐 16번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강박 행동을 끝내지 않으면 욕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데요. 불안을 떨치기 위해 무한 반복하는 행동. 스스로도 괴롭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거의 1시간 걸린 거 아세요? 예. 본인 알고 있어요? 오래 걸리는 거? 대충 이 정도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맨날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씻고 나면 이쯤 됐겠구나. 씻으면서 거의 그냥 진을 다 빼버리죠. 아침에 진을 일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특정 횟수만큼 반복하는 숫자 강박을 갖고 있는 병각 씨. 그에게 처음 증상이 나타난 건 36년 전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요. 글씨가 어지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어지럽더니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로부터 수학 공식, 근해 공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근해 공식만 외우고 다녔죠. 소 대세임지 하듯이. 강박 증세는 나날이 심해졌지만 병각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문제는 직장 생활 중 나타났습니다. 매일 지각을 했죠. 매일 지각을. 일찍 출근하려고 일찍 씻어도 다른 확인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가스 제대로 껐는지, 냉장고 제대로 닫았는지, 화장실부터 제대로 껐는지 몇 번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일찍 씻고 나왔다고 그만큼 또 지연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직장을 오래 못 다녔죠. 그 이후로는. 강박장애의 여러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확인 강박입니다. 문단속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대로 했는지 늘 불안하다는 박승민 씨.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어떤 거 확인하는 거예요? 좀 옥상문 근데 마지막엔 안 만지고 확인해가지고.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해 직접 몸을 부딪혀 문이 잠긴 걸 확인합니다. 방에 있는 고양이가 안전하게 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승민 씨의 중요한 일과인데요. 이 정도보다 안 닿게 조심하고. 고양이 주변에 있는 콘센트 구멍은 반드시 막아둡니다. 어떻게든 그냥 고양이 잘 들어가서 그냥 합선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머리로는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콘센트도 인덕션도 수시로 여러 번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입니다. 개털이 만약에 늘러붙은 게 있잖아요. 그럼 혹시나 뜨거워서 불 붙을 것 같아가지고 그 털에 불이 잘 붙잖아요.
그래서 약간 화재 같은 거. 콘센트는 다 뽑혀 있는지, 방마다 불은 다 껐는지, 그리고 창문은 제대로 닫혀 있는지 한 번 확인한 곳도 2번, 3번, 수십 번도 더 확인합니다. 1층에서 더 확인을 해도요. 또 불안하거든요. 2층 고양이가 탈출하지 않았을까, 문으로. 내가 잘못 확인하지 않았을까, 혹시나. 불안해서 다시 1층에서 3층으로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강박장애는 뇌신경회로의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대뇌피질 중 눈 위쪽에 위치한 안화전두엽은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과 충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뇌 중심에 위치한 기저핵에 속하는 선조체와 시상은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충동을 일으킵니다. 안화전두엽과 선조체, 시상을 연결하는 신경회로에 이상이 생기면 충동 억제 기능이 약해져 강박장애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 강박 증상이 계속 이제 오래 지속이 되고 하면 그 행동 자체가 굳어져 버리는 거죠. 행동이 굳어져서 나중에 심해지면 본인이 인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한 행동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혀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오늘 주제가 강박장애인데요. 이 강박장애의 핵심이 뭔가 이렇게 불안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게 강박장애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교수님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강박 사고는 되게 본인이 원치 않는데 계속 침투적으로 파고드는 생각이나 또는 충동이나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본인한테 다가와가지고 불안이 생기고 또 불편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행동 때문에 일상생활의 장애가 심각할 때 우리가 이 강박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균이나 세균에 감염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강박, 오염 강박이 있을 수 있고요. 뭔가가 잘못됐어. 그리고 나의 기준대로 돼야만 해. 라고 하는 강박 사고가 있는데 내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맞추고 금기시되는 생각들. 대부분 어떤 성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그런 금기시되는 생각들이 있는데 내가 혹시 동성애자는 아닐까? 혹은 나는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저지르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강박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시시각각 이런 강박적인 생각들이나 침투적인 생각들을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겠죠. 처음 하신 것처럼 생각이 들 때마다 여기에 주의를 돌리고 반응해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혹은 2번째 하신 것처럼 이런 생각들은 여전히 있지만 나는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겠다. 거슬리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현재 내 상황에 훨씬 더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냇물에 보면은 뭐 더러운 것도 떠다니고 또 깨끗한 것도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듯이 생각은 하나의 그런 흘러가던 물과 같은 건데 네. 생각을 너무 중시하다 보고 그런 사고를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그 고통스럽게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인지 패턴을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한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연우 씨가 외출하는 날. 그의 손을 감싸고 있는 건 위생장갑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땐 반드시 위생장갑을 낀 손으로 누릅니다. 오염에 대한 과도한 불안 때문에 연훈 씨는 4년째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일이 비닐장갑 껴서 엘리베이터 버튼 만지고 비밀번호 치는 것도 좀 찝찝하기도 하고 비닐장갑 끼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그것도 신경 쓰이고 그냥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강박장애 치료를 시작한 지 1년. 하지만 큰 진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디 좀 뒤쪽을 너무 찢어가지고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머리카락을 뽑는 발모광도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 요사이 좀 더 심해지셨나요? 더 늘은 것 같긴 해요. 머리 뽑고 뭐 이런 게 다 강박 증상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왜 생기는지 이런 걸 조금 본인이 아셔야 되고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그런 행동도 줄어들거든요. 이게 약물만으로는 100% 해결이 안 돼요. 또 다른 치료에 앞서 연우 씨의 일상을 관찰 카메라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소파 한 구석에서 휴대폰을 하고 잠을 자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연우 씨. 연우 씨는 매일 1시간 넘게 자신이 앉는 테이블과 의자, 핸드폰에 알코올을 뿌려 소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땅에다 먼지를 좀 묻힐게요. 예. 그리고 먼지가 묻었는지 한번 보고요. 네, 묻었네요. 그 다음에 크림을 꺼내서 열어서 그 손가락 전체에 바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불안 상황은 어떤가요? 불안의 수준은 어떤가요? 지금 한 50 정도인 것 같아요. 50점 정도로 불안하다. 불안에 대한 노출 및 반응 방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30? 30점 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불안 점수에 연우 씨도 놀란 눈치입니다. 한 12, 13? 왜 불안한 느낌이 안 나지? 현재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게 내가 뇌에서도 지금 놀란 거예요. 내가 이걸 못 견딜서 닦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닦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괜찮네? 신기하네. 이런 게 느낀 거죠. 뇌가. 피크를 정점을 찍고 불안이 이제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고 정점부터 돌아오기까지 제가 아까 시간을 쟀는데 한 8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8분. 연우 씨를 불안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본 결과 불안의 정점은 50점에서 10점대로 낮아졌고 정점을 찍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시간 역시 8분에서 2분으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연우 씨의 적극적인 노력과 가족들의 응원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입니다. 요즘 하는 행동 보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행동이 되게 유해지고 부드럽고 전에 같은 행동이 아니어서 요즘 엄마가 되게 행복해. 완벽하지 않아도 자랑스러운 딸이야. 한 번만 이제 시작이야. 처음에 저 딱 얘기했을 때 그때 어떤 말 했는지 생각나요? 안 바뀔 것 같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살아갈 이유가 그전엔 없다고 좀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이 정도면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바깥 활동 많이 하고 싶고 뭐 취직 가능하다면 취직도 해보고 싶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용수철 예를 많이 듣는데 용수철이 이 약한 용수철은 양쪽에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자꾸 몇 번 당기고 하면 이게 늘어나 버려요. 다시 돌아가지 않죠. 그런데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힘이 중요하거든요. 본인의 이제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키는 노력 중에 하나가 주위에서의 어떤 스포츠나 긍정적인 어떤 지지, 가족들의 어떤 응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은 회복 탄력성 원래대로 돌아가는데도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